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 드나듦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들어 만류할 수 없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몸가짐에서 나온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뿐이다. 스스로를 공경해야 자신을 이겨낼 수 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이내 돌아올 것이다. 인의 실천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마음을 하나로 붙잡지 않으면 천갈래로 찢어져 흩어진다. 간사한 것을 보지 말고 음란한 것을 듣지 말고 입에서 나왔다면 도리에 맞아야 하고 몸가짐은 오직 공손함으로써 언제나 근본을 지켜라. 몸을 단단히 하고 싶다면 말부터 단단히 단속하라. 말이 충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행동이 진지하고 경건하면 미개한 곳에 가서도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말이 충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며 행동이 진지하지도 경건하지도 않다면 작은 마을에서도 뜻을 이룰 수 없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부분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공자는 이처럼 경솔한 말과 행동을 경계했다. 뛰어난 재능이 있고 적극적인 성품의 사람일지라도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해서는 말과 행동에 허물이 있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굳이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마라. 오만함을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욕심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며 뜻을 가득 채워서도 안 된다. 또한 즐거움이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인간은 뒤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된다. 고개를 돌려 발자국을 확인하면 걷는 자세가 곧아진다. 군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이나 해결책을 스스로에게서 찾지만 소인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한다. 인을 행하는 자는 활을 쏘는 것과 같다.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이켜본다. 짐승은 이빨을 드러내며 공부하는 사람을 비웃는다. 도의 뜻을 두면서도 누추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선비와는 함께 도를 논할 수 없다. 군자는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남에게 교만하지 않다. 남들만큼 살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비천하게 여기는 까닭은 사소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아낀다. 몸에는 귀한 부분도 있고 천한 부분도 있다. 작은 부분으로 큰 부분을 해쳐서는 안 되고 천한 부분으로 귀한 부분을 해쳐서도 안 된다. 작은 부분을 가꾸는 사람은 소인이 되고 큰 부분을 가꾸는 사람은 대인이 된다. 어떤 원해사가 귀한 오동나무를 버려두고 흔한 가시나무를 가꾼다면 그는 서투른 원해사다. 누군가 손가락 하나를 가꾸다 어깨나 등을 잃고서도 모른다면 그는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의 큰 것은 선한 본성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의 작은 것은 몸의 편안함을 추구한다.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편안해지고 싶어 선한 본성을 포기해 버리는 것은 경중이 바뀐 일이다.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 공부에 빠져 지낸 세월이 10년이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무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닌 세월이 12년이었다.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끌려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어찌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가지 못하는 듯 했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집안의 품격은 학문에서 나온다. 청족은 독서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을 받겠지만 패족이 되어 학문에 힘쓰지 않는다면 더욱 가증스럽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끝내 배우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내가 지은 저술과 간추려 뽑은 것들은 장차 누가 모아서 책을 엮고 바로잡아 보존하겠느냐. 내 글이 전해지지 못한다면 후세 사람들은 단지 사원부의 논고만으로 나를 평가하게 될 것이니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아무쪼록 학문에 힘써 나의 한 가닥 문맥이 너희들에게 이르러 더욱 커지고 더욱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면 훌륭한 집안의 벼슬도 이러한 청귀함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독서밖에 없다. 독서는 사람에게 가장 깨끗하고 중요한 일일 뿐더러 호사스러운 집안 자제는 그 맛을 알 수 없고 시골의 자제들은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없다. 반드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가 있고 너희들처럼 중간에 재난을 겪어본 젊은이들이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는 공부는 쓸모없고 공부하지 않는 생각은 위험하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군자는 생각해야 할 9가지가 있다. 볼 때는 명확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또렷하게 들으려고 생각한다.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말은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은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 의문이 있을 때는 질문할 것을 생각한다.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될 일을 볼 때는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공부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다. 세간의 의식이나 재화는 모두 부질없다. 옷은 해지게 마련이고 음식은 썩기 마련이다. 재물을 자손에게 전해도 언젠가는 흩어지고 만다. 다만 가난한 친척이나 법과 나누는 것만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물을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는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배움에 취한 자신에게 홀리지 말고 배움 자체에 취하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군자는 배부른 것을 구하지 않으며 편안한 거처를 추구하지 않는다. 일은 민첩하게, 말은 신중하게 하며 도를 체득한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문인이나 학자들은 한 글자나 한 구절이라도 남에게 지적을 당하면 속으로는 그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을 꾸미고 그릇된 것을 수식하며 굽히지 않는다. 진실로 바른 것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기쁘게 선을 따라야만 꼴불견의 소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내공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겨우 4치에 불과하니 어찌 7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실력을 쌓고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매진하는 사람은 다른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 사이만큼 먼 것이 없다. 지식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 있다. 먼저 뜻을 세우고 반드시 실천으로 나아가라.
선한 것을 보면 따르고 위로운 일을 들으면 실행해야 한다. 항상 온유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힘만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뜻을 허망하거나 사악한 데 두어서는 안 되며 행실은 곧아야 한다. 논이는 곳이나 거처하는 곳은 일정해야 하며 덕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산밭에서는 쑥도 곱게 자란다. 사람들은 누구나 올바른 뜻에 따라 행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막상 선뜻 나서지 못하는 까닭은 그 일에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이다. 하고자 하는 일이 옳음을 알지만 닥칠지도 모를 불이익을 생각하거나 잠깐 뜻을 굽혔을 때 주어지는 이익에 눈을 빼앗기면 망설일 수밖에 없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호한 결단이다. 수시는 효도와 우애로서 근본을 삼아야 하니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며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더라도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망각하니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하다가도 저녁에는 냉정해지기 때문이다. 공부했다면 나아져라. 공부했다면 활용하라. 공자의 돈은 그 쓰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장과 글자에만 얽매이고 숨은 학자라고 자처하며 이를 이룸에 힘쓰지 않으면 공자의 무리라고 할 수 없다. 오늘 내가 당당한 까닭은 어제 충실했기 때문이다. 내면의 충실함은 엄정한 겉모습이 뒷받침되어야 하듯이 이루고 싶은 큰 꿈이 있다면 하루하루의 충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되고자 공부하지 말고 먼저 사람이 되어라. 공부하는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 어버이를 섬기고 집 밖으로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고 인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되 이런 몸가짐을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그때 학문을 닦아라. 예의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하라. 아침에 일어나 귀찮음을 떨치고 침대를 정리하라. 사소한 일이지만 나는 하루의 시작부터 이겨냈다. 첫 번째에서 이겼다면 두 번째에서도 이길 것이고 그렇게 이겨낸 경험이 쌓이면 승리는 습관이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진심을 다하라. 나갈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비추며 다니는 곳은 반드시 일정해야 하고 익히는 바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하고 평소에 자신이 늙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효도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가 되고 나서야 너무 늦게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다.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구분해야 어른이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학문이고 시급한 일은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는 일이다. 근본을 알고 사람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학문이 유일무이하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람이 배움의 뜻을 두지 않는다면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스스로를 바로 세운 것을 시작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일을 시급히 해야 한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신경 쓰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지만 눈앞에 닥친 일은 서두른다. 어진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친족과 현자를 사랑하는 일을 서둘러 먼저 한다. 용기란 삶의 비겁함마저 안아주는 것이다. 용기란 떨쳐 일어나는 굳센 기운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필요한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며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구차하게 남을 비방하거나 웃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을 정해 그와 나란히 서라. 그들이 도달했다면 나 또한 이룰 수 있다. 용기란 처지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들도 사람일 따름이며 나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당당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나를 제외할 이유도 없다.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듯이 나 역시 소중한 존재다. 한 걸음 내걷는다면 이미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사소한 일상을 위대하게 바꾸는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었습니다. 다산의 집안은 명문가에서 최악의 형태로 몰락했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시간에서 다산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힘은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된 것은 바로 수학에서 얻은 수신이었습니다. 바로 고난을 기회로 삼은 것이지요. 다산은 18년간의 귀양 생활 동안 끊임없이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식들의 장래에 대해 얼마나 절실한 마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고난에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부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다산의 억울함을 풀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줄 사람은 두 아들이었고 그 수단은 학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일으켜 세우는 다산의 가르침으로 두 아들은 패족의 한계를 넘어섰는데요. 큰아들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두 아들 모두 시인으로 또 문장가로 높은 명성을 누렸다고 합니다.